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 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잖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아,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 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 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도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31살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으로 보내는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고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당연히 자취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상 조금 오래된 2층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1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과 부엌 이렇게 된 구조인데 방세를 내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공동구역은 주인 아주머니께서 매일 올라와 청소를 해주시는 덕분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원룸에 비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층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남자였는데 다들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공동구역에서도 그닥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다들 조용한 데다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름은커녕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주인집 아줌마도 사실 위층에 사람이 없을 때만 올라와서 청소를 하시느냐?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주인집 아줌마만큼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 습하고 더워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미친 더운 날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도착했기 때문에 오전에 살짝 날씨가 흐렸지만 우산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열심히 집으로 뛰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티셔츠를 벗었는데 화장실에 누군가 씻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2층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지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일이 드물었는데 누군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앞에 벗어놓은 옷이 쌓여 있었는데 대충 보니까 여자 옷 같더라고요. 아래층 주인집 아줌마의 옷이구나 생각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항상 다정하고 상냥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평소에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평소에는 가벼운 화장에 옷차림도 편하게 하고 다녔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딱 붙는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트레이닝 반바지를 자주 입었습니다. 그날도 화장실 바로 앞에 그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고부터 계속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외로워하던 중이었어요. 아줌마의 옷을 들고 살짝 냄새만 맡아보려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의 비릿한 땀 냄새와 평소 아줌마가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게 나던 화장품 냄새가 너무나도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 부위를 가리는 제 손바닥만한 천조가리를 발견하고는 저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결국 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줌마가 목욕을 다 끝냈는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줌마가 혼잣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서 아줌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는 척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다른 방도 노크를 해보더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그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고 아줌마가 내려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 본격적으로 감상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비를 맞아서 피곤했는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주인집 아줌마가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아줌마의 옷을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저는 2배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가 그거 가져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하긴 했는데 아줌마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괜찮으니 말해보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집안에 아줌마와 나뿐이었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베개 밑에 숨겨놓았던 아줌마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아줌마 걸 가져가냐고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며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혹시라도 주인 남자가 알게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주변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게라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 겁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풀리면서 눈물도 차올랐습니다. 아줌마가 안아주고 등을 쓸어줘서 간신히 진정하고 눈물도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나이도 훨씬 많은 자기가 왜 좋냐고 말하면서 마냥 싫지는 않았는지 입은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줌마가 제일 이쁘다고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지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라서 저도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아줌마를 받아들였어요. 한참 동안의 입맞춤이 끝나고 아줌마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오는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제 방에서 나갔지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 집에서 거의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뒤로 아줌마와 낮에 아무도 없으면 제 방에서 만나는 게 서로 간의 약속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줌마와 정말 즐겁게 보내다가 그 집 계약이 거의 끝나갈 쯤에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꼭 와보고 싶다 해서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아줌마와 저희 둘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몰래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여자친구냐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찝찝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아줌마가 제 방에 놀러 오는 일은 없었고, 저도 2달쯤 남은 집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방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아줌마와는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그때 만난 여자친구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어요. 요즘도 가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날엔 그날의 기억과 아줌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경험이지만 제 젊은 날의 몇 안 되는 즐거운 추억이라서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먹은 쓰레기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못 믿으실 저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경험의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총각딱지를 처음으로 떼준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보니 간간히 소식은 듣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제부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를 한 달도 안 남겼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마냥 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PC방을 다니고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꼬시고 싶었고 동네에 헌팅할 수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다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해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는 놈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미친 듯이 놀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도 바로 빼고 친구 아빠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날씨도 미친 듯이 좋고 기분도 좋은 게 여자만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녀석 말대로 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다들 몸매가 드러나는 래쉬가드나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매는 물론 얼굴도 이쁜 애들이 많아서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날 잡았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나 일행들과 같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자 셋이서 오후 내내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셋이서 투브나 타고 놀았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미력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래사장에서 여자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하도 많이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말도 걸기 싫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숫자가 다르거나 남자와 있는 여자들은 다 빼고 나니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셋을 찾았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3명 모두 신나게 다가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말을 꺼낸 친구 녀석이 자기가 가서 말을 걸겠다면서 갔는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 3명이서 술을 먹다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가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한참 같이 놀자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제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때 몇 번 모은 친척 누나였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까지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바닷가에서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여자를 꼬시고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쪽팔려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여자 꼬시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여자고 뭐고 누나한테 걸렸으니 김이 팍 새어버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같이 앉았어요. 다들 연상이었는데 3명 모두 예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른들도 누나를 보고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면서 오디션도 알아보고 또래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이 커도 예쁘더라고요. 살짝 염색한 머리가
뭔가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이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티셔츠에서 누나가 언제 이렇게 볼륨이 좋았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둘러앉아 한참을 술을 더 마셨어요. 오히려 누나들이라 더 편하더라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 짝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놀고 있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 누나 친구들을 넘보냐면서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누나 옆에 앉아있게 했어요.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사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커플로 나뉘어서 게임도 하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초여름밤의 날씨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술을 더 먹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서 누나 친구들이 제 친구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누나도 조금 걷다가 해수욕장 근처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친척 누나랑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좀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방을 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누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친척 누나니까 한 방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놀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갔어야 했는데 방해를 한 거 아니냐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아서 아쉽긴 했지만 누나 만난 걸로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좋다고 대답을 했더니 별거 아닌 말에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헛땅치고 서울 올라가도 괜찮냐고 또 묻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긴 아쉽다고 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누나가 슬쩍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누나도 더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을 감아버렸고 잠시 뒤에 입을 맞추고 누나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차피 방의 침대는 큰 것 하나뿐이어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누나는 저를 넘어뜨려 제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처음을 친척 누나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나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친구들끼리 해장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도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누나랑 키스했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연락은 따로 없었었는데 저는 좋은 추억을 안고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군 생활 내내 누나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술에 취해 하룻밤 쉴 수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창피하기도 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혼이라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졸업하기 전부터 공채다 인턴이다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다 지원해봤지만 딱히 스펙이랄 것도 뭐 특출난 게 없었고 학점도 그냥 보통이어서 그런지 인터뷰까지 본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저만 취업하기 힘든 게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뭐랄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저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셨었거든요. 그때 그저 어린 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처럼 저도 식당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꾸었었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먼저 일을 배워보자 싶어서 고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 거의 곧바로 일을 시작해서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잘 봐주신 사장님 덕분에 지금은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가게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고 평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바생을 많이 쓰다 보니 책임감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자주 그만둬서 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주 5일 일하기로 하고 시작한 일인데 매니저가 되면서 6일 일하게 되는 날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고깃집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사람도 자주 바뀌어서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그만두고 친해졌다 싶으면 그만두더라고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 일을 그냥 알바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책임감을 잘 못 느끼고 그만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연락을 두절하면서 그만두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한두 번 대인 게 아니라 새로 직원을 뽑을 때는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새로 홀서빙 직원을 뽑았는데 요즘 마땅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젊은 여자부터 나이 많은 아저씨까지 연령대마저 다양하게 지원을 했어요. 젊고 힘 좋은 청년을 뽑을까 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한 사람은 나이가 40살인 이모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모님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서먹서먹했는데 제가 먼저 친절하게 일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부침성 있게 먼저 다가갔더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해서 제가 더 신경 써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함께 일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이모가 퇴근하시다 말고 저를 한번 안아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라긴 했지만 이모의 감사와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퇴근할 때마다 매일같이 포옹을 해주시고 일하다가 조금 힘든 일을 제가 도와주거나 할 때면 어김없이 제게 포옹을 해주셨어요. 약간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이때도 그냥 조카 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이모가 회식 끝나고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갑자기 포옹해 주시고 볼에 뽀뽀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순간 너무 당황해서 눈이 커졌고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놀란 티를 내면 이모가 미안해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모를 집에 보내드리고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모가 술을 드시면 조금 스킨십을 좋아하는 뭐 그런 주정을 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직원들끼리 모여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때 또 회식 중에 제 옆에 앉아서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저희를 보고 있었고 저도 당황해서 그냥 웃으면서 장난 같은 분위기로 넘겼어요. 다른 직원들도 제가 장난치면서 넘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는데 이모가 나를 남자로서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원래 이모님이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기 때문에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이모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모가 나를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점점 더 여자로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모님이 이쁘게 보였어요. 나이 20대 또래 여자는커녕 30대도 아닌 40살 아주머니를 좋아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모님에게 빠져들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모님에게 특별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갑자기 이모가 제게 포옹을 해주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매일 저녁 이모님이 안아주는 것만 점점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가 안아주고 퇴근하면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고 혹시라도 이모님이 깜빡하고 그냥 퇴근하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싶어서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모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요즘에는 제게 포옹을 해주시지 않으시냐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이모는 약간 당황하면서 자기가 안 안아줘서 삐졌냐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안아준다고 하면서 제 둔부를 툭툭 치시는데 순간적으로 이모님이 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퇴근할 때 항상 저를 찾아서 한 번씩 안아주고 퇴근했습니다. 뭔가 이모님이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라지는 것 같았고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전에 또다시 사장님 지시로 회식이 있어서 전 직원이 회식을 했습니다. 1차에서 다들 즐겁게 먹고 마시고 2차는 술을 더 마실 사람만 남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는 저만 20대였고 사장님과 다른 아저씨, 아주머니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 이모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아저씨, 아줌마들은 다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탬버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은 이미 술이 많이 취해서 노래는 부르기 힘들다면서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밑으로 이모님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 느낌이 싫지 않아서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었어요. 그때부터 한 손으로는 탬버린을 치고 한 손으로는 이모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이모님과 손을 잡고 있었더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괜히 탬버린 치고 있던 나머지 한 손만 뻐근한 게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가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택시를 타거나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들어가고 우연하게도 이모랑 저랑 둘만 남아서 번화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 아래 모텔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저는 이모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모텔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모님은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게 팔짱을 끼고 머리를 기대더니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잠깐 눕고 싶다고 쉬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모님을 안고 달리다시피 봐두었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씻으려고 하자 이모님은 제 체치마저 좋다면서 그냥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런 이모님의 저돌적인 모습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거칠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콤했어요. 이모님은 능숙하게 저를 리드하셨고 그녀의 손짓에 저는 모든 걸 내보냈습니다. 정말 황홀했어요. 4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좋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버거울 정도였어요.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세진다는 걸 몸소 깨닫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는 무슨 봉인의 제가 된 것처럼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이모님의 스킨십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이는 뭐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조만간 밥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제대로 하면서 고백할 생각이에요. 그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